오늘의 주제는 최근 북한의 경제 동향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 하는 말씀을 오늘 차분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까 회장님께서 말씀 주셨는데 서강대학교 정치외교학과에서 이쪽 부분을 전공으로 학생들 가르치고 퇴임을 하고 지금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오래된 53년 된 사단법인 북한연구소 소장과 이사장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북한 경제 특성을 좀 말씀드릴 텐데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1달러에 암시장에서 보통 8,000원에 바뀌던 북한 돈이 금년 여름에 15,000원, 16,000원, 지난주에 17,200원까지 올라갑니다. 아니, 1달러를 북한에서는 한 달러라고 합니다. 한 달러를 바꾸면 8,000원인데 월급이 5,000원이거든요. 그러니까 북한 한 달 월급은 우리 돈 한 600-700원밖에 안 되는 물가니까 그거 갖고 어떻게 먹고 사나? 그건 좀 이따 말씀드리고요. 왜 이렇게 올랐을까? 이 환율 급등이 굉장히 궁금한데 아무도 제대로 얘기를 하질 않아서 그 얘기부터 풀어가겠습니다. 북한은 계획정제라는 건 너무나 잘 아시죠? 그런데 최근에 계획과 시장이 공존한다는 얘기도 들리고요. 그러나 이 시장을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당이 통제를 합니다. 그러면서 10년 전에 헌법에도 명시한 사회주의 기업 책임관리제라는 새로운 낯선 단어를 집어넣습니다. 마음대로 장사하되 목표치만 달성해. 그리고 남은 거는 장마당에 팔아도 돼. 즉 자율과 책임을 동시에 부여하는 인센티브도 부여하는 제도를 10년 전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늘상 자력갱생, 자급자족이란 말을 북한 경제에서는 빼놓을 수가 없고 특히 내부예비란 말을 참 잘 씁니다. 내부예비라는 건 뭐냐? 그냥 보면 없지만 찾아봐. 창고를 들춰봐. 서랍을 봐봐. 뭐 철이 없어? 야, 따져보라. 이것도 철이고 저것도 철이고 이렇게 해서 그냥 보면 아니지만 숨어있는 것을 찾아내라는 얘기는 1950년대부터 해오던 얘기입니다. 사회주의 기업책임관리제는 공장기업소의 국가계획 외에 기업소 자체 계획을 허용해서 생산 양이나 품질이나 가격, 인력 규모 결정 등을 자유를 맡기게 되고 초과 생산품을 시장 판매를 허용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협동농장에서는 이거를 기업이 아니라 농장책임관리제라고 합니다. 헌법 33조에도 명시되어 있고요. 다시 요약하면 원가나 가격이나 수익성 이건 이제 당에서 제시 안 할 테니까 니들이 알아서 하고 대신 이익을 못 내면 책임을 묻겠다라는 것으로 바뀌었죠. 신나는 거였습니다. 야, 내가 내 책임 다 하면은 내 목표치만 세우면 내가 다 내 거 남는 걸 처분할 수 있다라는 바람에 생산력이 오르기 시작했지요. 이제 모든 것을 나눠서 우리의 것으로 한다면 신이 안 나지만 내 것이 있다라는 생각에 북한은 달라지기 시작한 게 김정은 집권 이후 한 2, 3년 만에 나타난 조치였습니다. 특히 북한에서는 가격을 통제하는 것을 북한 돈 원, 1원, 2원 하는 원에 의한 통제라고 합니다. 따라서 북한은 시장에 보면 한도 가격이라는 게 있습니다. 야, 이 물건은 말이야 100원에 팔아. 이게 한도 가격입니다. 가격을 딱 정해놓고 더 이상 못 팔고 그걸 넘겼다 그러면 장마당 집어치라. 그러면 이제 없어지는 거죠. 한도 가격을 지나하기 때문에 마음대로 가격을 형성 못하는 거라 시장 물가는 당이 조정하는 겁니다. 단속도 잘 하고 몰래 팔면 쓱 단속원이 와서 다음 주에 철저한 단속이 있어. 조심해라. 그러고 하나 가져갑니다. 왜 가져가냐고 안 하고 정보를 줬으니까 그거는 그냥 준 조세로 뺏기는 거죠. 근데 아침에 내 앞을 지나가는 단속원이 8부처에서 나오죠. 세탑하는 사람들은 8개씩 없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야 춥지? 그러면서 한 겹 껴있고 또 하나 더 입고 가는 놈도 있고요. 나만 따뜻할 수 있나? 우리 어머니 것도 하나죠. 그런데 시장에서는 그거는 갖다 바치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해야 단속 나올 때 미리 알려주고 빼준다는 거죠. 최근 제정 개정되는 북한 경제법을 보면
호전 담당 책임관리제, 사회주의 기업 책임관리제를 주축으로 하는 우리식 경제관리 방법을 유지합니다. 다만 북한 신문이나 뉴스를 보면 그래도 개인주의를 경계하고 집단주의나 애국을 강조하는 기사를 계속 내보내고 있는 거 보면 주민들이 개인의 것을 할애하자마자 내 것에 너무 집착하는 그런 현상이죠. 어제도 김정은이가 사상 이완을 철저히 막으라. 남조선 잡종개들이 삐라를 뿌렸는데 이 삐라로 인해서 사상이 이완되면 가만 안 두겠다. 사상을 틀어쥐라 하면서 오늘 아침 노동신문에 나왔습니다. 결국 시장을 중심으로 한 사경제활동은 확산되고 있습니다. 통일부에서 낸 3,000명 너머의 탈북민의 증언을 통해서 북한 사회경제 실태 인식 보고서를 냈는데 계획 부분은 부진한 속에서 사경제로 비공식 소득을 취득하는 북한 주민 비중이 68.1%다. 배급받아 본 적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73%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몽땅 다 배급이 사라진 게 아니고 핵심 요원들은 있는데 열에 7명 넘는 사람은 배급받아 본 적 없다는 거예요. 그럼 뭐 먹고 삽니까? 장사해서 먹고 삽니다. 그래서 장사해서 먹고 사람이 얼마나 되냐 그랬더니 100명에 93명이라는 답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장마당에서 먹고 살죠. 그러니까 월급이 5,000원, 좀 이따 나오겠지만 5,000원을 받아봤자 이게 쌀 1kg, 1kg도 못 사는 돈이니까 누가 그 월급 받아서 삽니까? 장사해서 살지. 장사하면 못 벌어도 50만 원은 벌고 잘 보면 120만 원 벌고 200만 원 벌고 그러니까 남조선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 같은 거 8편에 7만 원 해도 200만 원 벌면 그건 눈 딱 감고 빌려볼 수 있는 거죠. 근데 8편 다음에 9편부터 안 나오니까 속이 답답하다 들어왔다 그러면 또 쫓아가서 보는 거죠. 근데 지금 딱 앉아 계시지 않습니까? 다 저분은 저 아름다운 걸 파는 사람이야. 이렇게 갔는데 아름다운 거 없다 합니다. 아름다운 건 뭐냐 그러면 남조선 드라마입니다. 그걸 아름다운 거라 그러지 남조선 드라마이냐 그러면 바로 잡혀가니까. 예. 그러면 이분이 난 그런 거 없어. 그럼 바로 아주머니가 거기 저 어디 사는데? 그러면 저 금빛동 제5인민반 김용수요. 그러면 가 있어라. 그럼 왜 물어보지? 가는데 또 다시 확인해요. 밤에 오면 누구십니까? 가져왔습니다. 뭡니까? 아까 시장 와서 아름다운 거 달라 그러잖아. 그러면서 기계를 플레이어를 2개를 줍니다. 이거 왜 2개입니까? 그때 하나는 단속 나오면 들이밀고 하나는 이걸로 봐라. 그럼 이거에 뭐 들어있습니까? 수령님 기록 영화가 들어있지. 네. 그래가지고 노트텔을 2개를 주는 거죠. 아, 난 돈 없어요. 그러니까 기계는 무료야. 뭐 보고 싶은가? 사랑의 불시. 아, 야, 사랑을 붙이지 말고 불시착이라 그래. 알았습니다. 불시착 9부작 좀 보겠습니다. 잠깐 기다리라. 돌아서서 콧구멍에서 만지작만지면서 9부작부터 시작되는 걸 찾습니다. 새끼 손톱만한 SD카드를 콧구멍에 한 5개씩 넣고 다니면서 순서를 잘 외웠다가 9부작부터 찾는 거죠. 9부작, 8부작 이렇게 잘 찾아가지고 노트에다 끼우면 이게 나옵니다. 사랑의 불시착 저도 4, 5부작까지 안 보다가 하루에 3개씩 봐서 밤 2시까지 자면서 계속 안 보고 했었는데 야 너무 재밌죠. 그러면 얼마입니까? 아, 첫 번째니까 무료야. 무료로 줍니다. 좋아가지고 아프다 그러고 직장도 안 나가고 연속 보고 다 아, CT는 어떻게 됐나? 이거 이 세리스 초이스하고 그 리정혁 대위가 어떻게 됐는가? 이거 스위스 간다는데 뭐 남조선에서는 결혼했대는데 막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다시 가면은 가 있으라. 그럼 집에 또 옵니다. 그럼 또 만지작을 이제 돈 내라. 8편 9부작부터 16부작까지는 7만 원이야. 말도 안 되는 금액이지만 얼른 바꿔보죠. 그래서 다 또 밤새서 이틀 동안 보고 나면 사랑의 불시착이 끝나는데 오징어 게임이 시작합니다. 아, 이거 미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장마당 가면 그래서 계속 보는 거죠. 그래서 북에는 남조선 드라마는 돈 없는 사람은 못 보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게 콧구멍 카드라 그래서 벌써 한 6, 7년째 아주 유행 많이 하고 있습니다. 콧구멍이 큰 사람도 많이 넣고 다닌다고 합니다. 자, 또 하나 북한 경제에서 놓칠 수 없는 게 지방발전 20 곱하기 10이 아니라 북에서는 20승 10이라고 읽습니다. 20승, 곱하기를 승이라고 하니까 20승 10 정책을 하는데 아주 간단합니다.
이번 1월 15일 날 국회 최고인민회의에서 매년 20개의 군을 대상으로, 군입니다. 군대 군이 아니고 10년간 지방산업공장을 건설하겠다. 야, 이번에 이거 했더니 어떻게, 금야군은 원래 잘하는 거야. 이거 잘하는 군에만 공장 세우면 되는가? 그 옆에 거 해라. 옆에 거 해라. 그래서 김정은의 지시로 20개를 뽑아서 이번에 열심히 지금 공장을 개건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10년간 하면 금방 200개가 잘 되면 그럼 지방이 다 사는 거 아닌가? 전군, 전민이 동원하라 그래서 요새는 군대 들어가기만 하면 바로 이 지방산업 발전으로 빠져나갑니다. 한국은행 통계를 보면 재작년 기준에 북한의 국민 총소득은 우리의 약 60분의 1, 1인당 소득은 약 30분의 1. 북한 인구는 우리보다 반, 북한 인구의 2배가 우리. 동독 인구는 서독 인구의 4분의 1. 따라서 동서독은 경제적인 충격을 서독이 인구가 4배나 많았고 훨씬 더 잘 살았기 때문에 그래도 힘들게 화폐 교환을 했지만 우리는 인구가 2대 1이니까 쉽지는 않지요. 그리고 동서독보다 훨씬 더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소득의 격차를 줄이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랬더니 인구 저출생은 방어하잖아요. 그래서 왜? 그러니까 통일되면 북한 여자하고 결혼하면 애를 많이 낳는다 그랬더니 고향이 북한인 분들도 계실 텐데 우리가 뭐 애 낳는 기계입니까? 그러면 발끈해가지고 그래서 이번에 인구 세미나를 제가 주관하면서 했는데 2.1이 돼야 국가의 수준이 유지되고 경제 인구도 확보가 되는데 우리가 지금 0.7, 0.73이에요. 제가 대학 들어갈 때 한 해에 123만 명이 났는데 올해 22만 명밖에 아직 안 나요. 뭐 군 유지가 어렵죠. 북한은 지금 1.79예요. 워낙 아이를 낳지 않는 분위기가 돼서 요새 산하 제한을 안 하고 출생 장려를 하는데도 셋을 낳으면 영웅칭호를 해주는데도 안 낳습니다. 북한 젊은이들이 하나 낳으면 똑똑하고 둘 낳으면 미욱하고 셋 낳으면 머저리다 이러는 쪽으로 해서 북한도 잘 안 되는데 왜 그랬을까 하는데 보면 북한의 피임기구의 활용도가 예전에 비해 한 15년 전보다 월등 높아졌습니다. 북한 콘돔은 거의 쓸 수가 없는 콘돔이었는데 요새 중국 콘돔도 들어가고 우리 대한민국 콘돔도 많이 교류할 때 갖다 주면서 그리고 가부장적 문화에서 짓눌려 있던 북한 여성들이 의식이 깨면서 이제는 아이를 낳는 거에서도 여성의 입김도 작용하는 그런 면도 있습니다. 자, 이제 최근 동향으로 돌아가면 환율이 급등합니다. 금년 초에 $1, 1달러에 8,000원이었는데 8월 초에 15,000원. 이건 뭐 굉장한 거죠. 자, 신의주 평양 예산을 보면 9월 2일 날 16,500원까지 올랐는데 제가 지난주에 확인하니까 17,200원까지 올랐으니 이게 하늘 모르고 올라가는 겁니다. 쌀값은 한 6,000원대에 있는데 옥수수는 한 2,700원에서 2,800원 그리고 휘발유는 1리터에 휘발유도 북한에서는 1kg이라 그러는데 비중에 따라 조금 차이가 나지만 뭐 크게 차이 안 나는데 휘발유 한 리터에 13,000원. 그러니까 북한은 휘발유 구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A4 용지 20장에 7,200원. 그러니까 어떤 바보가 A4 용지 요 20장을 갖고 뭘 삐라를 만들려고 월급을 쓰겠습니까? 참 쉽지 않은 돼지고기는 한 킬로에 23,000원. 그것도 비지를 먹인 돼지냐? 비지 아니면 찌꺼미를 밀찌꺼미를 먹였느냐에 다릅니다. 그러니까 찌꺼미를 먹인 돼지들은 순대가 약해서 순대를 만들면 다 꿰집니다. 그래서 돼지 순대가 튼튼하냐 아니냐에 따라 돼지값이 확 달라지는 그런. 돼지 한 마리는 지금 17만 원. 돼지 한 마리. 그러니까 돼지 한 마리 팔면 꽤 되니까. 달걀은 50개에 한 25,000원. 그래서 보통 그렇게 팔고 있습니다. 자, 환율이 지금 이렇게, 환율이 7월 7일부터 7월 21일, 8월 4일, 8월 18일, 9월 1일 막 올라가는 이 모습인데 왜 그럴까? 자, 근로자의 임금이 대폭 인상됐어요. 놀라운 일이에요. 작년 말에
3,000원에서 5,000원 받는 게 한 달 월급인데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당에서 올려줍니다. 뭐라 그러냐면 야 시장에 가서 물건 팔지 말고 직장에서 일하고 사회주의 경쟁을 복원시켜라. 야 그 공장에 근무하면서 왜 장마당 나가서 장사하는가. 월급 올려줄 테니까 돌아오라. 했는데 10배 올려준 것 같고 심이 한참이다. 시장에서 30만 원 50만 원 벌던 사람이 3만 원 5만 원 준다고 가겠습니까? 이게 북한 돈 고액권 5천 원입니다. 이건 제가 북에 가서 직접 제가 구한 거를 제가 휴대폰으로 찍은 거기 때문에 아무런 저작권과 상관없이 제가 쓰고 있는 겁니다. 네. 원래 여기에 김일성 얼굴이 있었는데 2014년부터 뺐습니다. 왜 이게 얼굴이 있으면 돈을 접으면 안 됩니다. 수령님이 접히니까. 그리고 이걸 지갑했는데 뒷주머니에서 깔고 앉으면 그거는 바로 불경죄로 걸리기 때문에 이 초상이 있으면 아주 힘들었죠. 없앴죠. 만경대 고향집. 그리고 주체 102년, 102년. 그러면 2013년인데 주체가 있는 돈은 화폐 개혁을 해도 바꿔준다는 소문 때문에 북한 주민들은 주체가 없는 돈이 예전에 있었습니다. 그건 장마당에서 안 받았습니다. 최근엔 다 주체가 있고요. 5천 원이면 쌀 한 킬로도 못 삽니다. 그런데 시장에 안 가고 은행에 가면 1달러에 150원에 바꿔줍니다. 이게 30달러가 넘습니다. 이게 30달러가 넘는다고요. 은행에 가면. 그러니까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이중 환율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만 원, 5만 원 버는 친구들에게 월급을 뻥 튀기를 해줬는데 30만 원 이상 벌던 주민들이 마음에 안 차요. 그런데 계속 원화를 많이 공급해야 되려면 외화를 많이 갖고 있어야 되는데 외화가 딸리는 거죠. 결국 환율 뻥튀기를 계속하기 위해서 주민들 가진 돈을 달러를 달러는 앞으로 못 쓴대. 유로화 아니면 아닌데 소문을 버티려고 갑자기 환율을 뚝 낮춰가지고 1달러에 8,000원이 아니라 5,000원까지 내려가니까 주민들이 이제는 달러 맥을 못 준다. 그래가지고 집에 있던 장롱 속에 달러를 다 갖다 은행에다 넣은 거죠. 그래서 외화가 많은 거를 이거를 3배로 올려가지고 나눠주라 하면 신난다 해가지고 뻥튀기를 했는데 돈이 딸리기 시작했어요. 외환보 요구도 감소하고요. 그래서 러시아 전쟁 효과로 반짝 올리긴 했지만 그게 계속 꾸준히 가지는 않는 그게 바로 최근에 북한 내부의 고민입니다. 21년 하반기부터 시장 환율을 1달러당 5,000원으로 하면서 민간이 보유하고 있던 외화를 값싸게 흡수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이 잘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달러를 쓰지 말라 하면 달러를 꼭 감춰놔야 돼. 당이 하는 대로 반대로 가야 우리가 산다 했는데 이때는 달러가 뚝뚝뚝 떨어지고 개인 환전상을 억세게 강하게 단속합니다. 많은 처형 소식들이 들어옵니다. 시장 가서 환전상 잡으면 이건 논한다 그랬죠. 그리고 지방발전 계획을 하기 위해서 더 외화가 필요했기 때문에 외화를 암시장에서 바꾸는 걸 철저히 그래서 환전상이나 송금하는 사람을 이관한다 그래서 이관꾼이라 그러는데 통제하니까 환율이 더 올랐죠. 특히 중요한 건 이거죠. 월급을 계좌로 지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은행에 너 계좌 있나? 없어. 북한 주민들은 저금소에 안 갑니다. 저금소에 가면 내 돈을 찾을 때 안 줍니다. 20만 원 저금해서 우리 딸 결혼해야 돼서 그 결혼자금 주세요. 그러면 저금소장이 중앙에서 그렇게 큰 돈은 안 와. 다음 주에 와보라. 또 안 왔어. 내 돈인데 왜 내 돈 안 주는 겁니까? 그러면 거의 담배 한 대 필까? 그래서 저금소 뒤에 가서 담배를 빡 피면서 저금소장이 그 돈이 그렇게 급해? 반제기 하자. 반제기는 내 돈 저금한 거 반 나 주면 지금 오늘 나머지 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행에 가서 큰 돈은 꼭 반을 뺏기기 때문에 안 갑니다. 애국 저축을 하라 그래야 가죠. 그리고 은행 가가지고 통장 계산할 때 이렇게 뒤에 긁으면 1,000원 계산하면 3,000원이나 5,000원 주는 당첨되는 게 있어서 그거 한번 해볼까 하고 동전 갖고 긁으러 가는 거 외에는 이자율도 적고요. 그런데 월급을 계좌로 준다니까 다 계좌로 가서 했죠. 지금 평양의 30%는 계좌로 들어가고요. 군인들도 월급을 받는 사람 장교 군관들은 계좌로 받는 건데 제대로 됐는지는 아직 확인은 못했지만 한 5%밖에 안 됐다는 얘기들을 증언들을 하는데 신뢰성 있는 대답은 아닙니다. 특히 울림이라는 전자 앱을 설치해서 우리처럼 무슨 신한카드 앱, 우리 앱 이런 앱을 설치하고 있는 아주 새로운 환경이 최근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거를 휴대폰이라 안 합니다. 손전화. 네. 손전화에 이렇게 문자를 주고받는 걸 통보문. 네. 쭉쭉쭉 누릅니다. 올해 사진들인데 전성이라는 카드가 지금 유행을 합니다. 뭐 나래 카드, 뭐 금강 카드 뭐 많이 있습니다. 예, 이거는 이제 평양 제1백화점은 정말 평양에서 왔다 백화점입니다. 제일 우수한 백화점인데 제가 2016년 8월 달에 갔을 때 제 안내원 허철 동무가 교수 선생님 백화점 구경할래? 그래서 응. 그럼 돈을 넣자 그러더니 이 카드를 꺼내더니 돈을 넣으라 그래서 제가 12만 1,000원을 카드에 넣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제가 먹고 싶은 마른 명태, 맥주, 감자 편튀기, 단튀기, 사과 말린 편, 낙지맛 튀기 과자. 북한의 낙지는 오징어죠. 오징어맛 튀기 과자, 곰단 설기. 이건 짝퉁 그 초코파이입니다. 북한식 초코파이. 그렇게 사가지고 쭉 하니까 47,000원이 나왔는데 결제는 39,600원. 선생님, 이거 왜 차이 나는가? 그랬더니 카드 써서 깎아준 거야. 오. 야, 좀 깎아주려면 더 깎아주지. 47,000원을 39,600원. 그랬더니 나보고 싫어? 그래서 아니, 가자고. 그러면 허철 선생이 이거에 김 교수 선생, 김 선생 꼭 교수 선생 나갈 때 이거 나한테 반납하고 가야 된다. 근데 순환공항 갈 때까지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호주머니에 넣고 왔죠. 근데 이걸 가져왔다고 신문에 내면 허철이가 숙청당할 테니까 제가 지금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평양 가게 되면 허 선생 어디 갔어? 그래서 손에 꼭 쥐어주면 아마 울면서 우리를 지켰구만 이러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제가 갖고 있는 겁니다. 결국 돈 댔고 집을 바꾸고 하는 부동산은 집 댔고 돈을 바꾸면 돈 댔고 하는 건 아직도 여전합니다. 왜? 공식 은행에 가는 것보다는 민간 금융망을 활용하는 게 훨씬 좋죠. 왜냐하면 공식으로 가면 달러를 북한 돈 내화로 바꿔요. 바꿀 때 수수료에서 손해보고요. 손해보고 그리고 북한 돈으로 송금해야 되니까 그냥 암시장 가면 훨씬 더 비싸게 바꾸죠. 그래서 안 합니다. 카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평양시 중심구역인 중구역, 모란봉 구역에 보통 카드를 지금 많이 쓰고 있다 그래요. 올 한 5월, 4월까지. 그러나 구역 18개 구역 중에서 외곽은 아직도 이렇게 안 되기 때문에 잘 안 쓰고 있고 그래서 북한이 10월까지 이 전자기술 체계를 점검한다는 얘기가 노동신문에 잠시 비추고 있었습니다. 자, 최근 수해 이후에 식량난이 많이 드러났다고 하는데 참 엄청나게 물 피해가 큽니다. 큰 물 피해. 제가 99년에 신의주에 열흘 가서 체류했었습니다. 중국 옥수수 1,000톤을 실었는데 1,000톤이 어느 정도 되냐? 화차, 중국 빵통에 17개에 가득 실리는 게 1,000톤이고 옥수수 1,000톤이면 13만 3천 명이 한 달 먹을 만큼의 양입니다. 그러니까 옥수수 10,000톤 그러면 133만 명이 한 달 먹을 양이죠. 10만 톤 그러면 1,333만 명이 한 달 먹을 양이니까 옥수수 10만 통, 만통 무지무지 큰 겁니다. 중국에 쌓아놓으면 산처럼 쌓인 게 옥수수 1,000톤이었습니다. 그런데 교수님이 옥수수 가지고 가면 북한 친구들이 교수는 왜 왔어? 뭐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옥수수 전문가라고 합시다. 그래가지고 이제 중국 옥수수자 가가지고 공장에 가서 교수님 이렇게 배채 말른 옥수수는 칵 까면 하얀 가루가 쫙 퍼진다는 거예요. 분꽃 씨앗 물었을 때처럼 탁. 근데 증기를 찐 거는 탁 해도 하얀 가루가 안 나온다니까 이걸 싹 하면서 이건 자연광으로 말린 거야. 탁 이렇게 한번 하고 이게 딱 불면서 잡질이 안 나오면 이거 이 A급이구만 이렇게 하고요. 벌레도 없다 그러고 뭐 그런 거예요. 옥수수 눈이 썩은 걸 갖고 트집 잡으니까 옥수수 눈 좋은 거 노란 것들을 골라서 한 손에 쥐어주라고. 그래가지고 신의 지역에 떡 들어갔더니 옥수수 검사한다고 15명이 끌차를 끌고 오는데 무슨 옥수수 검사를 15명이나 옵니까? 근데 그냥 이렇게 푹 퍼서 가져가는 게 아니라 자루를 15개를 가져가는 거예요. 검사를 핑계로 옥수수를 타가는 거지요. 또 하나 열겠다고 안 된다고. 그렇게 해서 제가 처음으로 신의주에 열흘을 가서 중국 옥수수업자한테 빌었어요. 하루에 2빵통만 보내라고. 나는 신의주에 오래 있으려고. 이야,
근데 청년절이 다가오는데 8월 28일 왜 옥수수가 안 오냐고 투덜거려서 할 수 없이 국제전화로 자, 위 선생 옥수수 빨리 집어넣으라. 그런데 다 듣고 있어요. 같이 교환수랑 다. 그랬더니 위 선생이 김 교수가 보내지 말라 그래서 안 보냈잖아. 그랬더니 내가 언제 그랬어? 그래가지고 막 얼버무려가지고 그날 7개 빵통이 한꺼번에 다 들어왔어요. 그랬더니 교 선생 그거 애썼는데 평양 가자. 청년절이라 그래서 엄청나게 크게 행사를 해. 평양? 온 김에 평양 가서 그냥 판문점으로 남쪽으로 내려가라. 림수경이처럼. 순간 유명해질까? 이때 뜰까? 아니야. 그럼 우리 NGO 단체 죽는데. 제가 이제 우리 민족 서로 듣기 운동 공동대표라 그렇게 갔던 건데 아니야. 평양 가고 싶었던 평양을 이렇게 해서 한번 가봐. 판문점을 넘어가면 바로 구속되겠지? 아니야. 가자. 막 고민하다. 이 사업 목적에 충실합시다. 그러고 제가 나왔더니 그러면 그냥 수령님 참배 가자. 그러대. 그 신의주역에 21m짜리 김일성 수령 참 앞에를 가보자 했는데도 그렇게 안 데려가더니 가자 그랬다고 2시간 만에 조직했다고 가자 그래요. 그래서 내려서 신의주역으로 걸었는데 김일성 수령이 앞에 있어요. 걸어가는데 느낌이 이상해서 딱 쳐다보니까 뒤에 꽃다발 2개가 큰 게 쫓아오는데 앞에서 착착착착착 찍으니까 제가 완전히 참배하러 가게 된 거죠. 노동신문에 또 나오겠네. 제가 노동신문 1면에 한번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어떡하지? 위대하신 수령님께서 7월 8일 날 서거를 하시고 그러면 내가 다 우는 거예요. 일동묵념. 고개를 숙였는데 저는 가만 교수님 숙이라. 조용히 하세요. 나 우러러보고 있어. 숙이면 파바박 찍으면 저는 하는데 참 위기예요. 우리 NGO 단체들도 저 때문에 망칠 수도 있고 우리 보수 쪽에서는 저거이 가더니 참배했다고 그러면 저도 참 죽을 맛이고 그래서 저는 그때 얼른 혼자 꾀를 낸 게 계속 우러러보고 있다고 하는데 북한 친구들이 아무 소리 안 했어요. 와, 나중에 가시면 우러러 보십시오. 그 순간 아주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이걸 숙이면 나는 참배가 하게 된 거고 그러면 제 뜻과 관계없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아무튼 큰물 피해 때 그래서 신의주를 제가 열흘 있어서 신의주 갈 때 신의주가 고향이었던 분들을 만나고 신의주에 군복무하던 사람 만나서 신의주 그리고 신의주 전화번호를 입수해서 78개 동네하고 학교 백사유치원 백사고등중학교 18개를 다 외워갔습니다. 신의주만 내려놓으면 오른쪽에 무슨 동네가 있게끔 다 외웠습니다. 한 보름 동안. 야, 백사고등중학교네. 교수선생 언제 신의주 왔었어? 나 처음이에요. 조금만 더 가면 백사유치원인데 한번 들려보자. 이거 좀 한 킬로만 더 가면 채야 장마당 있는데 한번 안 보여줄 건가? 그날 저녁 먹는데 결국 술이 이만큼 채더니 저보고 특수교육 어깨 받고 왔어. 특수교육 어깨 받고 왔는데 처음 왔던 사람이 길 지나가는데 학교 이름을 외우고 동네 이름을 외우고 장마당이 어디인지 어떻게 아는가? 그걸 뭐라 그래야 되나 하다. 내가 원래 공화국을 굉장히 사랑했어. 옆에 있던 적십자라고 하는 보위부 친구가 국가보안법에 걸리는 얘기 그렇게 해놓고 괜찮은 거죠. 마음속으로 사랑하는데 누가 알겠는가. 내가 신의주 오려고 신의주 동네를 열심히 혼자 공부했어. 그랬더니 가만히 그렇게 교육시키는 데가 있는 거죠. 아니 나 혼자 공부했다고. 그렇게 넘어갔더니 전공이 뭐냐 그러는데 제가 정치학이라 그러면 또 사단 났거든. 뭐 두루두루 이것저것 전공한다 그랬더니 그렇게 두루두루 전공하는구만. 그러고 넘어갔습니다. 아무튼 그러다 이제 제 자료들을 다 살펴보고 그랬겠죠. 그러고 나서 이제 북을 가면 뭘 물으면 잘 아는 사람이 뭘 묻소 이렇게 하니까 이제 저를 다 안 거죠. 어느 정도냐면 제가 가서 노래가요 반주점에서 무슨 노래를 부르면 딱 가서 6개월 후에 가면 제가 부르지도 않는데 제가 불렀던 노래가 반주가 나옵니다. 교선생 노래 불러라. 그래서 제가 속으로 야 이거 단수들이 높네. 내가 6개월 전에 불렀던 걸 반주를 넣어주네. 그럼 제가 그때 김참사가 불렀던 걸 제가 냅킨에다 적어갔거든요. 이번엔 그때 우리 김 선생 부른 노래 부르지. 그러면 속으로 이것도 수가 만만치 않구만. 야, 제가 북에 가서 하는 하나가
북쪽에는 일거수일투족 다 보고 있다는 그 정도로 참 철저합니다. 아무튼 신의주 해상 등지가 옥수수 가격이 상승하고 공급량도 줄고 그래서 북한 당국이 국무위원회가 갖고 있던 비상미까지 풀었는데 소문이 깐부기가 나왔다고 합니다. 깐부기는 식량 창고에 하도 오래 넣어가지고 옥수수 눈이 까맣게 죽은 겁니다. 그리고 가벼워가지고 후루룩 날아가는 그런 장면을 이렇게 노동신문에 났습니다. 수령님께서 수해 입은 재난민들에게 이렇게 식량을 보내줬다 그래서 노동신문에 났는데 제가 탈북하신 분들에게 이 안에 뭐가 들어있냐니까 옥수수가 들어있을 거라고 그러시네요. 그래서 변은 아니고 그러니까 아니래요. 옥수수가 이렇게 들어있다고 하는데 푸대는 굉장히 좋아졌어요. 예전에는 푸대가 많이 새서 옥수수 푸대 지나가면 아이들이 주스로 줄줄 다녔는데 아무튼 뭐 저도 최근에는 북을 갈 수가 없었기 때문에 다행히 제 대학원생들이 북한을 드나들 수 있는 제3국 학생들입니다.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이런 학생들 사진을 재작년에도 받아서 이따 뒤에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최근 변화를 마무리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 최근 현황을 정리를 하면 마켓컬리, 쓱, 쿠팡처럼 온라인 쇼핑몰이 꽤나 많이 확산됩니다. 카드 사용 장려하고 따릉이 같은 공유 자전거는 벌써 한 7년 전부터 평양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은 통조림 식품이 엄청 다양화됐습니다. 뒤에 사진 보시겠습니다만 저도 어릴 때 황도 복숭아 깡통 하나만 복숭아를 안 먹고 따서 큰 미제 숟가락에 2숟갈만 먹어도 열이 내리던 저는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혜태 종합 선물 세트 그거 받은 날은 전 세계를 얻은 것 같은 그런 기분이었죠. 근데 요새 아이들은 깡통은 거의 안 먹는데 북한이 한 7, 8년 전 김정은 들었으면서 한 3, 4년 지나니까 모든 것이 깡통으로 들어갑니다. 미꾸라지, 오이, 섭조개 이런 것까지 다 깡통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고속도로가 무료였는데 유료로 바뀌었습니다. 더 문제는 온라인 쇼핑몰이 확산되다가 멈춘 이유입니다. 왜? 야, 물건을 누가 두고 갔다. 그냥 갖고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에는 주문을 하면 손전화로 어디 있냐고 보고 사람한테 안 주면 우리처럼 문 앞에 두고 가면 다 가져갑니다. 저는 우리 대한민국이 너무 멋진 나라라고 생각하는 게 이번 토요일 날도 산책을 하는데 제가 마포에 사는데 커피집들이 많은데 택배 아저씨들이 거기다 커피, 물 뭐 다 두고 가는데 아무도 안 가져가고 주인이 한 11시쯤 카페 열 때까지 문 앞에 다 있는 거죠. 제 집 앞에도 다 있는데 아무도 안 가져가는 그러니까 이게 택배가 되는 거죠. 이게 누구야? 그러고 가져가면 어떻게 됩니까? 북한은 탈북하신 분들이 아직까지 그렇게 안 되기 때문에 사람을 찾아서 인편으로 전달을 해주니까 온라인 쇼핑몰이 많이 공유가 하기가 어렵다는 얘기를 하는데 곧 확산되겠죠. 이거는 우리 그 학생이 찍어 왔는데 고속도로에 가면 내려서 먼저 선불카드로 이렇게 내면 결제를 하고 차가 지나간다는데 무슨 얘기냐? 김정은 지시예요. 공짜 줄이라. 고속도로 통행료를 대표로 해서 의주, 원산, 평양에서 출발하는 고속도로에 100km당 2유로로 달러로 하지 말고 유로로 계산하라. 왕복 10유로. 미래카드로 통행료 지불 전용 카드로 3유로로 구입해서 충전해서 쓰라는 거죠. 이제 현금을 주고받은 삥땅도 하고 탈취하니까 이렇게 해야 몽땅 다 당으로 들어온다는 고속도로 통행료는 굉장히 제도화되고 있다는 걸 새삼 느낄 수 있는 겁니다. 네? 주민들은 유로화도 통용을 합니다. 그런데 큰 돈만 있고 작은 돈이 없어서 절절매지요. 그래도 평양에는 유로화를 쓸 수는 있습니다. 1유로짜리는 드물지만 큰 유로들은 굉장히 씁니다. 근데 이게 충전할 때 이 정도만이 아니고 왕복하는 도로를 미리 충전하니까 더 크게 충전하겠죠. 근데 충전한다고 유로만 내는 것이 아니라 은행에서 계좌 송금도 하고 뭐 이렇게 한다고 저는 상상을 합니다. 예, 이것도 우리 학생이 찍어온 하여튼 매대 가서 음식물은 다 찍어 그랬더니 2,000장을 찍어 왔습니다. 오늘 그중에 2-3장만 소개하는 겁니다. 이면수, 임연수인데 북한은 이면수. 청어 12,600원.
월급이 3,000원에서 5,000원인데 12,600원이면 석 달을 모아야 한 턱 한 깍도 먹습니다. 오리고기탕 85,600원. 그러니까 처음 간 평양에 간 기자들은 월급이 얼마입니까? 3,000원입니다. 이걸 어떻게 사 먹나? 그런 신문에 기사가 꼭 나오는데 그건 초짜입니다. 평양 간 초짜. 장사해서 먹고 온 사람은 보통 100만 원 정도 벌기 때문에 이거 하나 마음 먹으면 사 먹는 거죠. 자, 닭고기도 있고요. 잘 보십시오. 밤이 있고 밥이 있습니다. 찰밥도 있고 밤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미꾸라지, 섭조개, 홍합 참 다양하죠. 그리고 맥주도 아주 차별화되어 있습니다. 그냥 대중 맥주도 있지만 3배, 4배 비싼 고급 맥주들도 있고요. 북한에 가면 맥주에 번호가 붙어 있습니다. 평양 맥주 그러면 1번부터 10번까지. 1번은 메가가 많이 들어가서 아주 짙은 거고요. 보통 우리는 3번, 4번을 먹습니다. 뒤로 가서 7번, 8번으로 가면 쪼꼬 맛이 나거나 커피 맛이 나는 맥주들이 있으니까 딱 가서 나는 1번 맥주 주시오 하면 갑자기 접대원 동무들이 야, 이 동무 보통 수가 아니구만. 그 1번 맥주를 1번짜리 찾는다. 그냥 먹지 마시고 맥주병의 번호를 보시고 쓱 물어보시고 인터넷 찾으면 번호마다 특징이 있으니까 호프가 얼마나 들었는가를 보시고 북한에 가시면 나 1번 맥주 줘. 난 3번 맥주 좋아해. 그러면 대접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제가 김정은이가 고이즈미랑 김정일이가 고이즈미랑 만나던 날 평양 고려호텔에 있었는데 KBS 교양학단에 제가 KBS 자문위원으로 갔는데 백두산에서 내리자마자 교수님 인터뷰 역사적인 순간 뭐 그랬더니 고이즈미하고 김정일이가 만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그냥 멘트 역사적인 순간 그래서 그냥 고려호텔 담에 붙어서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이런 역사적인 순간 뭐 그래 놨는데 이제 9시 뉴스에 나갔어요. 근데 제가 총무처장을 하고 있었는데 총장님한테 얘기 안 하고 출장 신고를 안 하고 평양을 간 거예요. 왜? 출장 신고를 하려니까 북한은 국내로 돼 있어서 출장 신고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전세기를 타고 갔기 때문에 중국도 거친 것도 아니고 그 출장 신고를 하려다가 총장님한테 국내를 가는데 왜 신고를 해? 그러고 그냥 갔죠. 근데 총장님이 총무처장이 저기 나오네. 갔다 와서 야단 많이 맞았죠. 못 돌아오면 어떡하려고 갔냐고. 그래서 얼른 사왔던 돌 조각 3개를 드렸더니 고맙다고 그러시면서 아무 소리 안 하셔서 정말 참 커피숍에서 김정일 내려오고 고이즈미 내려오게 기다리길래 커피 한 잔 드십시오. 그래서 저기 블랙커피 주십시오. 그랬더니 거의 미제말 쓰지 마시오. 까만 커피라 그러시오. 그래서 주눅 들어가지고 까만 커피 주세요. 그리고 한 몇 개월 있다 가서 똑같이 까만 커피 주세요. 그랬더니 블랙커피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새 바뀌어가지고 이렇게 빠르구나. 커피 얘기. 김일성 종합대학 앞에 커피숍이 8개나 있습니다. 그냥 아메리카노라고는 안 하고 그냥 보통 커피라고 하는 게 $5. $5. 라떼는 $8. $8. 이걸 어떻게 사 먹는가? 하고 한 학생한테 물었더니 거기 남쪽 드라마에서는 다 커피 먹는데 왜 우리 먹는 거 하고 뭐라 그러냐고 막 뭐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나는 6명의 부모가 도와주기 때문에 커피 한 잔 먹는 건 상관없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했더니 나 혼자 낳았기 때문에 우리 엄마 아버지가 주고 외할아버지 할머니가 주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주기 때문에 또 가족들 친척들이 기죽지 말라고 김대에 갔으니까 용돈을 두둑하게 $40, $50 주니까 커피 한 잔은 먹는다는 거죠. 우와, 요새는 모르겠습니다. 그 얘기는 요새는 더 아는데 김일성 종합 앞에 이번에 얘기하시는 것도 보면 탈북하신 분들 얘기 들어보면 아직도 커피값이 $8는 이거 보통이 아닙니다. 한 달러가 8,000원인데 8달러면 64,000원입니다. 자, 1교시 핵심 요약을 하면요. 결국 환율이 왜 이렇게 오를까? 뭔가 경제정책을 새롭게 하려고 김정은의 지시로 했지만 외화가 받쳐주지 않으면서 지금 꽤 큰 혼돈에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전 시스템도 제대로 작동 안 하고 새 시스템도 아직 정착을 안 한 사이에 신의주의 큰 물 피해가 났습니다. 신의주뿐만 아니라 자강도의 군수공장 다 물 피해가 굉장히 큰데 이걸 지금 쉬쉬하고 있는 상황에
북한은 이걸 어떡하지? 했는데 제일 문제는 김정은이가 이게 남조선 드라마 자꾸 보는 거 이거 어떻게 막을 건가? 그 다음에 작년 1월 9일 날 평양 문화어 보호법이 공표됩니다. 평양 문화어 보호법. 얼마나 평양말을 안 쓰면 평양말 보호법이 나오겠습니까? 끝을 간드러지게 비굴하게 올리지 말라. 그걸 리적행위다. 안녕, 응, 잘 가, 또 봐. 이거야 안 됩니다. 끝을 비굴하게 간드러지게 끌어올리기 때문에. 김 선생님, 이래야지 김쌤, 이거 바로 잡혀갑니다. 손전화 주십시오. 근데 김쌤 번호 있으면 바로 잡아갑니다. 그리고 집에 가면 남조선 드라마 나오면 그냥 날아가는 겁니다. 그 정도로 젊은 아이들이 폐쇄성이 많이 악화되면서 밖의 정부의 많은 정보에 귀를 기울이는 이 현상이 북으로서는 통치자들 보기에는 막기가 어려운가 봅니다. 그래서 남북 교류가 활성화되고 우리 주제가 남북 교류 활성화라 그러시던데 이게 되면 북한 체제의 그동안 강점으로는 막을 수 없다는 통치 엘리트들의 현명한 판단이 있었을 겁니다. 따라서 민조가 아니다. 통일 필요 없다. 이제는 영원한 분단이다 하면서 지금 다 끊는 겁니다. 끊는 것이 북한 체제가 버틸 수 있다고 생각할 정도로 지금 북한 내부가 많이 질적으로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경제 최근의 동향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더욱 궁금한 북한 경제의 최근 체제와의 동향은 잠시 쉬시고 2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0분 정도까지 해달라고 하시는데 딱 맞았네요. 네. 그러면 10분을 꼬박 쉬고 다시 2부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